자, 3분기 미국 어닝 프리뷰 자료 쓰면서 네. 가치주에 거는 기대라고 좀 자료를 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이런 전자상거래 쪽의 침투율이 아직도 낮아요. 그런데다가 아마존이 독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빵 중에는 그래도 아마존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파이자 발표를 기점으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얘기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기 애매하다는 사람 있고 그래도 뭔가 퀀트 측면에서 나는 가치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게 좀 나뉘더라고요. 아니 우선 가치주 성장주 정의 좀 내려줘. 두 곳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엔 좀 네. 애매해졌지.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라는 기준이 네. 단순하게 말하면은 가치주는 싼 거고 성장주는 이익 성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IT는 당연히 이익이 성장할 거니까 성장줄 거고 TNG나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이익을 보일 거니까 가치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부분들이 생겨요. 만약에 가치주였던 애들이 이익 성장성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은 얘네가 가치주였다가 성장주로 넘어오게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 업종 단으로 딱 나누기는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가치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네네네네. 있고 딱 개념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수 제공 업체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MSCI잖아요. 네. MSCI에서도 활용하는 지표라는 게 그냥 뭐 PER 멀티플이 낮은지 앞으로 한 3년, 5년간의 이익 성장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단순한 지표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장주였다가 가치주로 가고 가치주였다가 성장주로 가는 것들은 좀 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가치주 관련해서 리포트 쓰지 않으셨어요? 자, 3분기 미국 어닝 프리뷰 자료 쓰면서 네. 가치주에 거는 기대라고 좀 자료를 썼죠. 그 리포트 내용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태생적으로 그런 거기도 한데 네. 저같이 펀더멘탈 펀트들은 밸류에이션이 싼 거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치주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성장주는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닝 자료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약간은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2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훼손이 가장 컸던 분기예요. 그러고 3분기에는 QOQ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개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시즌이었거든요. 이게 기저효과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쵸, 기저효과죠. 네. 기저효과인데 바꿔 말하면은 2분기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이익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컸었던 거고 네. 3분기에는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21년도부터는 그래도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세계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실적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훼손이 컸던 업종들이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진짜 바닥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백신 때문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가가 낮은 것들과 개선이 맞물려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4분기가 그럼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4분기가 더 중요해지죠. 이렇게 가는 거면 결국에는 4분기가 그쵸. 더 좋아져야지 시장 그쵸. 상승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3분기 실적 분위기를 보니까 뭐 성장주로 얘기하는 우리가 빅테크 쪽은 뭐 실적이 다 괜찮았고 하지만 네. 향후 가이던스는 다 낮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가이던스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빵 많이 보시잖아요. 네. 빵, 테슬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 얘네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안 좋았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방역으로 인한 비용이 4분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뭐 크진 않았어요. 워낙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이런 전자상거래 쪽의 침투율이 아직도 낮아요. 그런데다가 아마존이 독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빵 중에는 그래도 아마존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애플의 경우에 코로나에서 좀 위험해서 멀어지게 되면은 아이폰이라든가 뭔가 판매량을 보복 소비한다 막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네네네. 실제로 아이폰이 이번에 나왔던 게 잘 팔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시즈널리티 상으로 보면은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런 점 감안해서 생각해보면은 애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안 좋게 보는 거는 사실 넷플릭스를 제일 안 좋게 보기는 해요. 이런 가입자 반응인 거죠? 순증이 네. 이번 3분기에 좀 둔화된 걸로 확인이 됐죠. 3분기에 둔화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상반기에 가입자 순증이 워낙 크기는 했어요. 네. 크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거는 디즈니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디즈니는 그 캐릭터들을 보유한 것들, 그러니까 컨텐츠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이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과연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른 빵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의구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는 봅니다. 나는 진짜 꼴찌인가 봐. 내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가입했거든요. 이제? 두달 전에 가입했거든요. 와. 이래서 넷플릭스가 망하는구나. 망하진 않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물론 넷플릭스가 다시 뭐 컨텐츠 경쟁력이 좋아지고 해서 가입자 순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고 하는 그치,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아니, 오늘 새벽에 또 속보로 이제 S&P 500 지수에 네네. 테슬라가 편입이 됐다 이런 뉴스도 또 나왔는데, 이게 좀 시장에서 시사하는 의미하는 바가 큰가요?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일단 테슬라 종목 자체에 가장 영향이 크겠죠. 테슬라에는 무조건 좋은 뉴스고요. 왜 그쵸. 그러냐면은 S&P 500에 편입됐다는 거는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무조건 테슬라를 사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테슬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100% 반영을 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테슬라의 시총 규모가 장외로 뭐 13%, 14% 오르긴 했는데 장외는 빼고 그냥 어제 종가로만 놓고 봐도 한 S&P 500에서 시총 12 정도? 12 정도면은 존슨앤존슨 아니면은 뭐 P&G 이런 정도 사이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절대로 이거를 비우고는 못 가는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은 투입이 될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S&P 500 추종 자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봤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학개미 운동에서 이제 가장 많이 미국에서 매수한 종목이 또 테슬라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든 시대가 오든 뭐가 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는 우리가 무조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기차, 뭐 친환경 이쪽은? 다른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친환경을 되게 큰 테마, 화두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제시하는 정책 기조가 트럼프와 가장 차별화됐던 게 바로 이 친환경 정책 부분이거든요. 바이든이 넷으로 봤을 때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2021년도의 화두는 친환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녹색당이 이런 친환경 쪽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물론 21년도 가을에 독일 총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친환경 테마는 2021년도에 가장 좀 좋을 수 있는 투자 테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21년 미국 시장에서 좀 크게 보고 있는 키워드 더 있으세요? 일단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친환경 쪽이고요. 가치주 성장주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쩔어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꾸준히 이익을 성장을 했던 종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빵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네. 그 쩔어있다는 표현을 신승호 팀장님도 쓰시고 진짜? 아, 여기 이베스트 하우스네. 편하게 쓸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애플 옛날에 사는 사람들, 테슬라 옛날에 사는 사람들, 그쵸. 그런 대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국내 증시보다 전 해외 증시라고 생각을 그치. 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2의 애플 테슬라가 또 계속 나와줄까요?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그거였어요. 넥스트팡이 뭐냐? 넥스트팡이 뭐냐라는 거였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딱히 찾아낼 수는 없네요. 네. 아,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2의 삼성전자 나올 수 있을까? 특히나 그런 나오면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걸릴지. 저같이 이제 퀀트보다는 산업 쪽을 보시는 깊이 있게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찾아내기 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재무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덜 좋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뭐 매출 규모가 미미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투자 스타일 상으로는 사실 잘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여긴 해요. 퀀트 쪽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펀더멘탈 위주로 보는 퀀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 혹은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무기, 능력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내가 어떤 이슈를 체크해야 될지, 그리고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단순한 노이즈에 불과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좀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좀 시장이 어려워도 잘 버텨내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이베스트에서 친하신 분 누가 계세요? 저희 뭐 신종호 팀장님 친하고요. 네.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염동찬 퀀트, 아, 그분은 네. 국내 쪽 위주로 조금은 더 하시고 방송 또 잘하세요. 여의도 25일에 가니까 한번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